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파생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카페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의 댓글을 사실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는 것도 있고 답변 드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오늘 들어온 미리네님의 답글 보면요. 카페를 매일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을 것 같네요. 카페 매일 보면서 매매 방법이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주식이든 옵션이든 잃지 않는 마인드네요. 오늘 한 달간 계좌를 조회하고 8종목 중 손절 1% 빼고 7종목 이익 수준입니다.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 다 그렇지, 그죠?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매매 마인드. 사실 이것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 좀 허망하게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마인드를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그게 1년 2년 혹은 5년 10년 계속 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요즘 저랑 같이 저희 카페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가 월계호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 1월달 제가 첫 카페를 만들었을 때, 물론 카페는 제가 오래되었지만요, 실제적인 운영을 작년 초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8년도 1월달 하면서 제가 이제 가상화폐고 현물이고 다 팔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가 폭락을 할 거니까.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들어온 친구들 여러 명 중에서 아직까지 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직접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고 대구에 와서 또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가끔씩 제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건가 싶어서 전화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제가 요즘 글을 좀 안 남기고 있으니까 혹시 어디 아픈 게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연락도 하는 친구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약간,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이 연구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거리를 두고 있는데, 거리를 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과연 투자가인가 아니면 전문가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취미생활로 해왔던 이런 카페를 운영을 하고 남들을 교육하는 일이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시크릿 카페를 만들면서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는 의지로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제가 못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원래 제 매매 스타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매매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고, 그리고 매매를 접고 놀러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굉장히 프리한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모토이고요. 제가 또 전업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카페를 만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카페를 오셨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이게 나름대로는 남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지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올리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지를 올리는 걸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카페에 온 500명들 중에서, 그죠, 500명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은 이 중에 10% 정도만, 50명만 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손실이 없는, 절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저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면 저 또한 굉장히 기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대가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 이런 말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예전부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을, 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10년 이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활해 왔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이제 사실 전업투자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자신이 투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남들을 가리키거나 또는 남들에게 조언을 시켜주는 천사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고요. 시간이 날 때 하는 거였는데 이게 2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요. 저도 제 삶이 깨어져 버리고 제 몸 상태도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내 매매도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매매해서 수익 내고 끝내야 될 타이밍에 제가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이지만 집중력이 필요한 때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게 전데,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이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아버지이지만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더라도 주식시장은 끝나고 가겠다. 조금 더 불효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버님 돌아가셔도 주식시장 끝나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후레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 아플 때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버지 병간호도 몇 개월씩 제가 매년 1년에 몇 개월씩 병간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레자식은 아닌데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투자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집중력이 깨져버리고 또는 제 생활도 깨져버리고 제 몸 상태도 깨져버리는 일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뭐 이 카페를 운영을 해서 뭐 굉장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이득을 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저에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분이 많을 때는 또 제 목이 터지라고, 제가 병원에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거의 약 1년 정도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을 거의 한 달에 1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목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몸 컨디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매매를 오래 하고 그리고 또 밤에 또 매매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엄청 튼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조금 나빠지더라고, 조금씩. 근데 이것은 물론 뭐 제가 강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는 거겠죠.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 나이에 비해 가지고는. 폐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어제는 제가 노래방을 갔는데요. 제가 한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겠네, 그죠? 한 달 정도 뭐 강의도 별로 올리지 않고 상담은 제가 계속 했습니다만은 강의를 예전처럼 매일 올리거나 하지 않고, 실전이 있으면은 제가 매일 유튜브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실전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매일 제가 매매하는 걸 1시간 이상 계속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또 마치고 나서 통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30일 정도 쉬고 어제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20대 30대 부르던 그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옥타브로 치면은 뭐 4옥타브 이상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고음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쫙쫙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시간 동안 불렀는데요. 와, 막 내가 옛날 지르고 싶었던 소리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안 나왔던 소리들이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음이 막 쫙, 김경호 저리 가랍니다. 그냥 제가 노래 잘 부르거든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동안 제가 노래방을 못 갔던 게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항상
우리 기름기라 그러지, 그죠? 목에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항상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조금만 해도 목이 금방 쉬어버리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정도 제가 목을 조금, 뭐, 지금도 사실 2시간, 3시간씩 우리 아는 사람들 상담하러 오면 통화를 하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안 하니까요. 이게 막 목이 옛날에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 카페하고 주식시장, 이 양쪽에 약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옛날처럼 매매합니다. 얼마를 벌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좀 우습겠지만은 저는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꼭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하루 만에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려면요,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 저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카페하고도 거리를 좀 두고 있고, 주식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매매를 하긴 합니다만은 하루에 매매, 제가 요즘은 사실 통틀어서 많이 하면 30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질 않아요. 계속 일어나서 운동하다가 정말 심심할 때 한 번씩 시장 보다가,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밖에 나가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요즘은 매매하는 시간이 길면은 30분, 야간도 마찬가지고요. 길면 10분. 뭐 돈을 얼마 벌는지 항상 법니다, 저는. 항상 벌고, 뭐 적게 벌지 많이 번다, 여러분들이 뭐 저를 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어도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제 돈만 까먹지만 하면 돼요. 어차피 벌어둔 돈도 있기 때문에 까먹지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꼭 제가 뭐 결혼을 한다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뭐 집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프리하게 살면서 돈이 꼭 필요하면 그때는 CD기에서 돈 뽑아대듯이요, 그냥 벌어서 쓰면 돼요. 그냥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도 돼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제 취미생활로 하루에 10,000원 벌어도 괜찮습니다. 담배값만 나와도 돼요. 근데 어차피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요. 쓸 일이 있으면 벌어서 쓰면 됩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매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10시간, 8시간, 9시간씩 매매하면서 뭐 얼마를 많이 버는지를 모르겠고,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얼마나 연속적으로 버는지, 그리고 뭐 1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벌었는지, 10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긴, 정말 제 청춘이 다 바쳐져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바로 이런 여유로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남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왜냐 그러면 남들은 1년 안에 바짝 벌어서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월급 200만원, 300만원 벌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회사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보기 싫은 상사 얼굴 쳐다보면서 또 듣기 싫은 전화 통화해가면서 사정하고 욕먹어가면서 일할 때, 저는 하루에 5분 10분 매매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 5월 근무죠. 저도 주 5월 근무입니다. 저는 야간 수당을 받을 일도 없고요. 스트레스로, 매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적게 벌어도요, 많이 벌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리고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상사 만나서 진급을 빨리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회사라는 틀에서 박혀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프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판검사, 의사 이런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낫잖아. 버는 돈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눈치를 볼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의무적으로 무조건 회사를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쉬고 싶어도 상사 눈치 보면서 뭐 병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그죠? 그냥 저는 매매하기 싫으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여행 떠나면 됩니다. 떠나고 와서 또 매매하고 돈 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시간적이라든가 어떤 여유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바라는 주식 투자 인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리지, 그죠? 여러분들은 빨리 성공을 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내가 바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치를 대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도 건강할 수 있고요. 매년 저는 제 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CT라든가 MRI라든가 초음파 이런 비싼 치료를 저는 매년 검사를 합니다. 치료가 아니고 검사를 매년 합니다.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피도 정밀검사로 당화혈색소부터 해가지고요. 간수치부터 모든 걸. 그리고 흉부 CT, 폐, 위, 대장 내시경, 췌장 검사. 저는 이런 남들이 하기 힘든 검사를 제 돈 내고 실적 저는 매년 합니다. 매년. 근데 다행스럽게 뭐 약간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것 빼고는요. 심한 것도 아니고 조금 높은 것 빼고는 저는 되게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암검사 같은 것도 뭐 암보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적금도 많이 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저 적금 한 달에 1, 200씩 들어갑니다. 버는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그 쓰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적금도 꽤 많이 넣고 보험도 많이 넣고요. 그러면 한 달에 꼭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한 달에 200만 원 벌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입장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자녀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집에 대한 대출금이 있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이 없습니다. 빚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빚 한 푼도 없이 매매를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애초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 제외하면 아마 1%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물론 뭐 예전에 뭐 빚을 좀 땡겨 쓴 적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10년 넘도록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재미삼아서 냈다가 갚아 나간 적은 한두 번 있습니다만, 그것도 별로 뭐 할 짓은 못 되더라고요. 신용이 떨어지니까요. 제 신용이 거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신용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정도 수준 되거든요. 재산을 가진 거는 100번 1도 없지만 신용 등급은 제가 1등급의 최상위층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이라서요. 신용을 까먹을 일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용을 1점이라도 까먹는 일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는 거의 뭐 최상급으로 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물론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밖에 벌지 않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처럼 저도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나도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더 벌어봤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꾸준하게 더 벌어봤고 하루에 50만 원씩 벌면 되거든요. 꾸준하게 벌어도 봤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오버나잇 살아남고 버티는 매매 또 해봤고요. 제가 뭐 선물도 해봤고 옵션도 해봤고 현물도 해봤고 또 해외 선물도 해봤고 뭐 ELW도 해봤고, 제가 해보지 않은 거는 ETF도 해봤고요. 제가 해보지 않은 거는 뭐 해외 유전, 뭐 달러, 뭐 오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TF로는 해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미국 주식 거래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투자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는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강원랜드도 가봤고
친구들끼리 포커 게임도 쳐봤고, 도박이란 게임은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저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친구들 따라서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옵션이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물론 저는 현물도 잘하고요. ELW도 다시 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투자할 것이 ELW밖에 없다면은 ELW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하게 볼 자신이 있고요. 저도 지금 올해까지는 내년 3월달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년 3월달까지는 이제 내년 초부터는 돈을 벌기 굉장히 좋은 장이 와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변동이 있지만 변동의 흐름이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뭐 만원을 벌든 5만원을 벌든 편안하게,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1월달쯤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얼마나 많은 숫자가 깡통을 대고 퇴출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소비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내년 3월달 정도에서 4월달 사이 되면 이제 저도 옵션을 이제 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물로 돌아가려고요. 뭐 기왕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들도 현물이 훨씬 나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제 매매로는 좀 현물이 편할 것 같아요. 현물은 사놔놓고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손실이 30% 50% 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그리고 금액을 좀 크게, 최소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크게 하고요. 대신에 좀 보유를 해가지고 한 번에 한 2, 300만 원 정도 버는 매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만 잘 선택하면은 그냥 당일 하루 만에 5%, 3%, 10%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5천만 원에 한 10% 먹으면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제가 한 달 내내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매매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었으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한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루에 매매 10분, 20분 하던 사람이 풀타임으로 매매를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대타로 뛰던 사람이요. 9회 말 아무 때나 나와서 대타로 딱 나와서 안타 치고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풀타임 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대타로 나왔을 때 칠 때는요, 뭐 승률 90%, 95%였어요. 10번 중에 9번 맞추는 거예요. 야구 선수로 치면 0.9할이지, 그죠? 예, 엄청나게 막 높았죠. 근데 하루 종일 매매하다 보니까 저도 알았던 거예요. 아, 3할이면 잘하는 거구나. 세 번 중에 한 번 맞추면 안타를 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3할 타자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꾸준하게 3할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3할 치는 게 어렵구나 하는 걸 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예전과는 틀리게 굉장히 세분화를 시켜버렸어요. 원래 저는 사실 섬세하게 시장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황을 분석하고 뭐 이딴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도 있지, 그죠?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댓글을 제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별 대꾸는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안 갈 거다 해봐서 제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분 저보다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예상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제가 남들 같은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한다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겠죠. 지금 지수는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콜입니다. 오늘 상승, 하락입니다. 베팅하세요. 풀베팅 하세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요. 정말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게 날리면은 또 2000만원, 3000만원 날리게 되겠지. 그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처음 매매하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을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저는 올라간다고 베팅해서 100% 200%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제 성률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최소한 10일 정도는 눈에 보여요.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다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매매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안 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걸 알고 있지만 또 시도를 해봤지만 저는 사실 간이 적은 사람이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질렀는데 한 100만원 손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면 1000만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알아요. 그걸요. 이거를 많이 잡아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손해가 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100번에 100번을 다 맞추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지만 그게 100번 중에 100번을 다 맞추는 사람은 아닌 거죠. 점쟁이가요. 용하다고 하지만 자기 미래는 점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 알려줄 때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 보이지도 내가 막상 매매할 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바람에도 나뭇가지는 흔들리듯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매매를 해온 적이 없었고 그렇게 매매하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도는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시도를 해보기 전에 저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퇴출되고 자살하고 깡통차고 집안이 망하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가고 직장 잘리고 이혼당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요. 내가 해보기 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저한테 간접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 카페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행복한 거죠. 왜? 돈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날릴 돈이 많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만큼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혼당하고 자살하고 쫄딱 망하고 노숙자 되고 폐인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로 치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만 몇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걸 겪어보면서 왔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 합치면 몇백만 명 되겠지. 그죠? 지금까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몇천 명까지 아니고 몇백만 명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제 주변에 제하고 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몇백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몇천 명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재산 적게는 몇천만에서 많게는 몇십억을 다 날리고 그냥 다 거지대가 나갔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미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를 해보더라도 작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작게 매매해서 크게 먹어봤자 결국은 작은 돈이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300만원 먹어봤자 300만원은 적은 돈이에요. 그럼 왜 1억까지 투자를 안 하냐? 1억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깡통차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재산을 베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거를 저는 지금까지 느껴왔던 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멀어지고 사람들하고도 좀 사람들은 멀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죠. 주식시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저는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항상 저는 시장을 볼 때 한 발짝 떨어져 있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사람을 또는 저 차트를 남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요. 남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저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몸에 이제는 박혀버렸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나랑 싸우면서. 욕심이라는 놈과 싸우고, 악마라는 놈과 싸우고, 내 안에 나와 싸우고, 이렇게 싸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긴 게 지금 저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뀌지가 않는 거죠. 남들이 옆에서, 야, 이거 1000% 가고 10,000% 가니까 이거 100만 원만 질러라. 안 지릅니다, 저는. 그게 1000%, 10,000% 가는 건 모르겠고요. 내 돈 100만 원 질러가지고 10만 원 날리는 게 더 아까워요, 저는요.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좋은 점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70, 80대도요. 지금보다 3,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되더라도 전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적든 크든 간에. 지금 벌고 있는 저는 20년 후에도 벌고 있을 거고 30년 후에도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한테 1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제가 80 넘었을 때는 100만 원이 큰 돈이 되겠죠. 90 넘었을 때 100만 원 큰 돈이 되겠죠. 하루에 5분 10분 투자하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 굉장히 제가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 패턴을 깨버리게 되면은 80세 뭐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충분하게 돈을 많이 모아놨느냐, 뭐 10억, 20억 정도를 모아놨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최하 못해도 5억,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억, 10억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럼 최소한 2, 30원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없던 사람들은요, 20억, 30억 못 모아요. 왜?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억 모으기 위해서 한 푼 다 쓰고 모으면은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모아서 제가 60, 70 되면은 뭐 합니까 그거? 그 돈 가지고 뭘 해요? 그죠? 그 쓰기 위해서 노는 거잖아요. 매매도 쓰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젊으니까 여행도 댕기고 놀러도 댕기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80 넘어가면은 돈이 그래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병원비가 있겠지만 그죠? 그 병원비를 대신해서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난 거죠 지금요.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주식시장을 약간 한 걸음 멀어져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하고도 살짝 거리를 두고 있고요. 이걸 재미를 느끼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재미를 느껴버리면 또 여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저는 제 매매가 또 꼬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옛날 저의 맨 처음의 방식대로 지금 요즘은 적든 크든 수익 나면은 접어버립니다. 수익 나면 접어버려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냥 자리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제가 예전에 다시 행복하게 즐겁게 놀던 제 아이디처럼요. 즐거운 파생꾼. 네, 즐거운 파생꾼으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편인데요. 이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즘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저는 주식은요 제 인생에서 한 100번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내 즐거움이고요. 뭐 두 번째 여행이고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고 있으면은 아마 주식은 한 100번째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냥 완전히 후순위일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는. 근데 후순위에다가 내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큰 대박을 내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80이든 90세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해서 꾸준하게 벌 거예요, 저는요. 그 생각밖에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제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 밑에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중에서 끝머리예요. 가족, 형제, 친구, 뭐 즐거움, 인생, 여행 쫙 끝에 주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만큼 그 비중을요 좀 줄이는 거예요, 요즘은요. 요즘은 제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 어느 때는 한 90%까지 간 적도 있어요. 내 인생이 그 강의 시크릿 카페 좀 활성화됐을 때 거의 뭐 인생 자체가 90% 정도가 주식으로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뭐 뭔가 욕구 불만 같은 게 막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나도 투자 간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서로 경쟁자예요. 여러분들 돈 내가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연하게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 경쟁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자립을 하라 그러잖아요. 자립하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넘에 등 얹혀서 하는 거는요, 그 등이 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립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좋아하는 투자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합니다. 돈이란 놈은 있을 때요, 내 주머니에서 내가 못 지키면은 꼭 주변에 내 돈을 빼먹으려는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같은 개인 투자가지만 서로 적이지, 그죠? 예, 서로 여러분들 돈, 내 돈, 서로 돈 뺏어 먹는 적이에요. 서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편하게 놀 수 있는 거는 바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날려주니까 그 중에서 나는 0.00001% 정도 떼와서 먹는 거예요. 나머지 99.99%는 메이저들이 가져가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 0.000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군가는 날려주고 누군가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회원이 500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매일 오시는 분이 한 30% 잡고 150명 잡읍시다. 그죠? 우리 150명 정도는 같이 벌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봤자요. 150명이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봤자 우리 1억 5천 버는 거잖아요.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45조죠. 45조. 45조라는 돈 중에서 우리가 한 돈 1억 정도 땡겨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우리 카페를 매일 오시는, 그리고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10만 명이 회원으로 있어도요, 매일 들어와서 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0.1%도 안 되거든요. 그나마 우리 카페는 매일 들어오시고 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어떤 카페 가면은 보통 진짜 많으면 10% 정도, 적으면 1%, 0.1%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카페는 제가 이렇게 매일 지켜보니까 한 50% 정도는 매일 들어오세요. 매일 들어오시고 매일 공부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서로 적입니다. 엄연하게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적이에요. 적한테 제가 기법을 가르쳐주고 마인드 교육을 시켜주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내년에는 현물로 이제 다시 돌아갈까. 물론 뭐 그 와중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계속 옵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옵션 못 나서 환장했는데 저는 못 떠나서 환장이지, 그죠? 근데 사람이 일이라는 걸 알 수 없으니까 또 내년에 여건이 돼서 다시 또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파생은 끝내고 내년 3월달 정도는 이제 현물로 돌아가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 쪽에서도 그게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싶어도 현물 강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12월 2일부터 규제가 풀리긴 합니다만은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선물 옵션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뭐 그나마 ELW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인원수로 치면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현물로 있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가서 제 꿈을 펼쳐보든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매매를 하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고 저도 꿈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꿈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요. 지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심내지 말고 끝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즐겁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